식품업체 오리온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같은 가격을 지켜오며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 원재료값 급등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리온도 결국 올린다 이거죠? 맞습니다. 오리온의 마지막 가격 인상은 2013년 연말이었습니다. 네. 당시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와 후레쉬바튼 같은 파리유, 고소미 등 비스킷류 6종이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오리온이 파는 전체 제품이 50개였던 걸 감안하면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후 가격을 동결해왔으니 대다수 제품은 10년 넘게 같은 값에 소비자를 만난 셈이죠. 그랬던 오리온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난달 들어서입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질문에 이전까지는 계획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었는데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자세를 바꾼 이유로는 재료값 부담이 심각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인 점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더는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원가 부담이 심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러면? 네. 오리온이 주로 원재료를 살펴보면요. 유지나 당, 코코아,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파이나 비스킷 등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유지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때문에 유지류는 오리온의 주요 원재료 중에서도 금액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2010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1분기 유지류 가격은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2년 사이 80% 가까이나 올랐는데요. 예. 같은 기간 당류나 코코아류 역시 20%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오리온은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이전 분기보다 200억 원을 더 쓴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다는 게 오리온의 설명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문제가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품 기업들도 이미 사실 가격을 많이 올린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종합식품사부터 음료나 주류, 전반적인 업체가 줄인상의 상태입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 사실상 한 달에 한 번꼴로 가격을 올렸고요. 네. 남양유업이나 메일유업, 빙그레 등 유가공업체는 물론이고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주류업체도 주요 제품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제과업체로 좁혀보면요. 농심이 지난해 3월에 가격을 올렸고 롯데제과와 혜태제과가 뒤이어 4월과 5월에 최대 20%씩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오리온까지 올린다라는 건데 오리온 말고도 지금 버티던 기업들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혹은 올렸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조나 오뚜기가 대표적인데요. 네. 사조는 지난 1일부터 올리브유와 해표, 카놀라유 가격을 20% 안팎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뚜기 역시 마요네즈와 물엿, 소면, 죽면 등의 가격을 올렸고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단 식품업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제조나 건설, 서비스 등 전국 570개 업체 중에 열의 7이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렸는데 네. 아직 올리지 않은 기업 가운데 올해 안에 인생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절반이 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살펴봤던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원자재값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듯 싶더니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가격 줄인상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은 어떻게 10년 동안 안 올리고 있었을까요? 그게 더 신기한데요. 예, 그 오리온의 경영 효율화 노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포장재를 줄여서 생산비를 아끼고 글로벌 법인들과 다 같이 원부자재를 사들여서 구매 단가를 낮춘 거죠.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건데 대표적인 강점으로 데이터 경영도 꼽힙니다. 이 재고 관리를 데이터랑 연결시켜서 효율화를 이뤄냈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는 낮은 반품률의 비결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로 오리온의 2020년 반품률은 2016년과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리온은 연간 100억 원의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오리온의 영업이익률 역시 식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15.8%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표 K라면 주자인 삼양식품이나 음료, 주류를 아우르는 롯데칠성, 국내 1등 식품사인 CJ제일제당보다 최대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좀 스마트한 식품 기업이네요. 보통 가격을 올리면 주가는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증권가의 반응은 어때요?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너무 많다. 가격 인상보다 가격 경쟁력, 못하는 걸 못하는 오리온.
오리온을 두고 최근 한 달간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의 제목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이나 베트남 지역에서 가격 인상 없이 시장 성장을 크게 웃도는 물량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량도 매출도 모두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3개월 주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가 해외 사업부에 있습니다. 당장 중국 시장이 역성장은 마쳤지만 소비 냉각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 도시 봉쇄가 반복되는 상황이 부담인 거죠. 네. 러시아 법인 역시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전쟁 여파에도 실적 개선을 이뤄내긴 했지만 전쟁으로 현지 사정이 워낙 복잡한 만큼 물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오리온이 얼마나 가격을 올릴 것이다에 대해서는 취재된 바가 없습니까? 예, 오늘도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게 오리온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올라간 원재료값 같은 걸 생각한다면 많게는 20% 넘게도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나아지는 게 1번이겠지만 또 다른 좀 혁신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